네, 안녕하세요. 오프입니다. 2023년 1월 2일이죠. 오후 10시를 지나가고 있고요. 네, 지금까지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비트코인 관련 뉴스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금 전에 올라온 뉴스네요. 애널리스트 비트코인 2분기 때 3만 달러 회복하고 2년 안에 30만 달러에 도달해서 떡상을 한다고 그러네요. 30만 달러면 얼마예요? 30만 달러면 5억인가요? 야, 2년, 지금 2023년이니까 2025년에는 비트코인 5억이 간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들어볼까요? 1분기에는 횡보 및 일시적인 저점 형성을 할 수 있다. 1분기, 지금 1분기죠. 3월 달까지는 비트코인이 약간의 하락을 할 수 있다. 근데 제가 얘기하는 게 보통 비트코인 3월 달, 4월 달 저도 랠리를 약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2분기거든요, 그때가. 2분기 때는 비트코인은 3만 달러에서 3.5만 달러까지 회복할 거다. 그리고 이때쯤이면은 인플레이션이 진정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4분기쯤에 되면은 마지막 하락이 있을 거다. 결국은 2023년도에는 2분기 때가 고점이고 2분기 이후로 3만 달러 찍은 다음에 하락을 하다가 2025년도에 엄청나게 큰 떡상을 할 거다. 뭐 이런 분석을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런 분석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2024년부터 상승이네요. 2023년, 2024년, 2025년도부터는 대규모 강세 사이클이 나오고 비트코인이 25만 달러에서 30만 달러까지 갈 거다. 참 소설 잘 쓰셨습니다. 이게 저 부정하는 거라기보다는 아무 의미 없다. 아무 의미 없다. 일단은 가격이 가야지 가는 겁니다. 아무튼 기분은 좋네요. 맨날 떨어진다는 얘기만 하다가 떨어지지 않으니까 괜찮네요. 그리고 알라메다 리서치 아시죠? FTX의 투자 회사입니다. 근데 FTX가 이번에 무너진 게 바로 알라메다 리서치가 무너지면서 같이 경제난을 유동성으로 인해서 함께 경영난을 겪은 거죠. 네, 근데 알라메다가 이렇게 힘들어졌던 거는 4년 전에 리플에 투자했다가 리플 투자로 인한 손해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4년 전에 리플이 어차피 리플 가격은 지금 가격은 큰 차이가 없는데 500원대에서 왔다 갔다 했던 코인인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4년 전이면 2018년도 그때 리플이 2,000원까지 올라갔을 때 그때 물렸나?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음. 그리고 오늘이 언락에 관련된 뉴스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 아실 게 있어요. 뭘 아셔야 되냐면 코인들은요, 여러분들에게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매달 거의 뭐 언락은 매일 있습니다. 언락도 하는데 락업이 풀리는데 그거를 이슈화 안 시키거든요. 근데 어떤 특정할 때 이슈화를 시켜가지고 사람들의 투자 심리를 가지고 노는 애들이 있어요. 누가 그랬어요? 이번 리플이 그랬죠. 리플 좀 보실까요? 이번에 리플이 갑자기 가격이 폭락을 했거든요. 근데 폭락이 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거였죠. 1월 1일에 9억 개의 리플이 락업 해제가 된다. 이게 갑자기 뉴스에 뜹니다. 이게 뉴스에 뜨고 리플이 급락을 해요. 근데 제가 이 금등에 나왔을 때 그랬죠. 여러분 리플은요 이번에만 락업이 풀리는 게 아니라 항상 락업이 풀려왔어요. 그리고 시장에도 엄청나게 재단 쪽에서 물량을 팔아먹고 있었습니다. 얘기했잖아요. 봐봐 이거 지금까지 물량 풀린 거거든요. 매달 풀렸어요. 매달 뭐 8억 개에서 10억 개가요. 여러분 리플은요 매달 풀려요. 그러니까 이거 뉴스 보고도 나는 참 어이가 없던 게 응? 이번에 9억 개가 낙업 해제된 게 사람들은 이게 특별한 거다. 이번 달이면 특별하게 하락했고 큰 문제다로 하는데 아니라고요. 매달 풀렸다고 이렇게 매달 8억 개에서 10억 개의 물량이 매달 풀렸다고요. 대부분의 코인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제발 좀 뉴스를 보실 때는요. 그 뉴스의 진위성을 먼저 파악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저런 뉴스가 나왔을 때 속지 않습니다. 당하지 않아요. 나 애들 장난치는 거예요, 저거요. 그냥 어떻게든지 가격 떨어뜨려 보려고. 그리고 실제로 저 뉴스가 나오고 이 리플이 좀 떨어졌죠. 그런 다음에 지금 다시 반등 치고 있죠. 네, 아무튼 리플 크게 올라가려고 장난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요 뉴스죠. 바이낸스 고팍스 인수한다. 그리고 한국 시장에 도전자 내민다. 이 얘기는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원래 바이낸스가
국내에 상장을 했었거든요. 국내에서 사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특검법이 생기면서 바이낸스가 한국 시장을 철수했죠. 그래서 원래 바이낸스에서는 다 한국어 서비스가 됐었는데 한국어 서비스가 멈췄죠. 그리고 바이낸스가 특검법 때문에 국내에서 사업을 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국내 은행하고 입출금 계약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바이낸스가 국내 한국은행이랑 입출금 계약을 맺기는 힘들죠. 근데 고팍스 같은 경우는 특검법을 통과한 코인이죠. 그냥 거래소죠. 그래가지고 고팍스를 인수함으로써 우회적으로 한국 시간에 도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것도 이거예요. 공식적인 답변은 나온 게 아닙니다. 오피셜이 아니에요. 사실관계를 확인해 줄 수 없다. 중요한 거는 고팍스를 인수하기 위해서 실사를 완료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이낸스가 고팍스를 인수하게 된다면 어떠한 효과가 있을까? 이걸 봐야 되죠. 이거.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현재 이 한국 거래소의 문제가 뭐냐면은 업비트가 전체 거래량의 82%를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업비트에 상장된 코인들의 힘이 너무 세고요. 업비트 거래소의 힘이 너무 세요. 업비트가 82.7%, 빗썸이 13.8%, 코인원이 3.2%, 고팍스는 0.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바이낸스가 국내 시장에 진출하게 되냐면 시장 점유율 80%의 업비트의 강력한 경쟁자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파생상품도 거래소 수익 모델의 다변화. 파생상품이라는 것은 이제 마진 거래나 이런 건데 실제적으로 국내에서는 마진 거래가 불법입니다. 그래서 파생상품 거래는 좀 힘들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원래 코인원 2017년도에는 가장 핫한 거래소가 코인원이었습니다. 지금 코인을 이용하시는 분들 많이 없겠지만 저도 주 거래소가 당시는 코인원이었어요. 근데 왜 코인원이 인기였냐면 그때 당시 국내 거래소들 중에 유일하게 마진 거래가 있던 게 코인원이었어요. 지금처럼 뭐 100배, 200배 이런 거 할 수는 없었지만은 그래도 공매도 공매수가 가능했었거든요. 코인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코인원이 상당히 인기가 많았다. 그런데 지금은 코인원에서 마진 거래가 불법이라고 해가지고 없어지고 나서부터는 완전히 밀렸죠. 그리고 국내 거래소 공동협의체 상장 기준이 완화될 수 있다. 바이낸스가 들어오면. 그리고 국내 프로젝트의 해외 진출 교두부가 마련된다. 고팍스에 상장되어 있는 국내 코인들이 바이낸스에도 상장될 가능성이 있죠. 그렇게 되면은 같이 연관된 거래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팍스가 국내 바이낸스가 인수를 하게 된다면은 분명히 우리들 국내 투자자들 특히 김치코인에 투자한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거를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상당히 좀 좋은 뉴스예요. 상당히 긍정적인 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유명 유튜버 비트보이 리플렉스가 SEC와 리플의 소송에서 리플이 이길 거다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리플의 승소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사임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게리 겐슬러는 리플과 합의하려고 하지 않고 있다. 리플 같은 경우도 이제 합의 안 하려고 하겠죠. 지금 어떤 그림이냐면 정부 기관하고요. 그리고 크립토 기업이랑 서로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서로 합의를 안 할 거다라고 하는데 둘이 서로 누군가 한 명은 뿌려줘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요. 글쎄 SEC 최초로 소송에서 질 것이냐 아니면 이길 것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리플이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요. 왜 그러면은 리플을 증권용으로 무조건 밀어붙이기에는 이 시장에 대한 아직 기준점이 없어요. 그래서 그 기준점이 마련되어 있으면 당연히 SEC가 승리하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렇지 않다. 그리고 코인 시장의 뉴스가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지 또 한번 느끼실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뉴스가 나왔어요?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사임했다라는 트윗이 떴었죠. 근데 아직까지 사임하지 않았습니다. 오보가 많아요. 그리고 다음 외신 홍콩 개인 투자자 암호화폐 투자 허용 가능성이 높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뉴스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 뉴스냐? 홍콩은 어디 나라예요? 홍콩은 중국입니다. 중국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암호화폐를 현재 금지하고 있죠. 중국에 있는 모든 거래소들은 폐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 자신들이 어떤 새로운 법안을 만들거나 새로운 시도를 할 때 홍콩에서 그거를 미리 테스트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홍콩에서 개인 투자자에 대한 투자를 허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다?
중국 본토에서도 개인 투자 허용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의 암호화폐 투자를 허용하기 위해서 중국에서도 정부가 운영하는 디지털 자산 거래소를 조만간 오픈한다라고 오피셜로 떴죠. 그 안에서 가두리를 쳐놓고 그 안에서 국내 투자자들이 거래를 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중국 같은 경우는 홍콩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어디 나라가 그런 역할을 할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캐나다가 그렇게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떤 법규나 어떤 절차를 만들기 전에 캐나다 쪽에서 미리 테스트를 하고요. 그게 미국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캐나다를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릴까요? 캐나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해놓은 나라가 호주가 있고요. 캐나다가 있어요. 그리고 미국이 조만간 따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계속해서 다음 뉴스 볼게요. 네, 애널리스트 영원한 하락은 없다. 비트코인 하반기 강세 연출을 전망했다. 예, 영원한 하락하는 것은 없다. 올 하반기부터 비트코인 강세가 나타날 것이라 전망했다. 이와 관련 그는 물론 반드시 하반기부터 비트코인 강세장이 연출된다는 보장은 없다. 지난해 비트코인은 최악의 한 해를 보냈고 비트코인 가격은 형편없이 떨어졌다. 하지만 누군가는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매집했고 공급량 중 거래소 보유 비중은 줄어들고 있다. 또 모든 기술 지표가 바닥을 암시하고 있다. 내가 한 게 아닌데 이거 내가 한 얘기가 아닌데 이거 왜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인데 이 얘기 내가 맨날 방송하던 얘기잖아. 내가 맨날 방송에서 하던 얘기를 예, 하네요. 네, 그리고 이더리움이 3월 하드포크 후 스테이크 물량 출금이 활성화되면 많은 사람들은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하지만 저는 뭐라고 그래요? 안 떨어진다 얘기하죠. 근데 이 친구 역시도 결과적으로 상승 압력이 발생할 것이다. 단기적으로 스테이킹 물량이 풀리며 약간의 매도 압력은 생길 수 있지만 5%의 연금리는 매력적이며 이더리움 스테이킹을 선택하는 기관들도 늘어날 것이다 라고 전망했다. 이더리움도 지금 항상 얘기를 하죠. 현재 이더리움에 스테이킹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출금 기능이 없는 걸 알면서도 스테이킹 한 사람들입니다. 출금 기능이 1년 뒤에 만들어질지 2년 뒤에 만들어질지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단기적인 투자가 아니라 중장기적인 투자를 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단순히 3월 달에 출금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겼다고 해서 그때 스테이킹을 풀고 출금을 해서 매도를 할 것이냐 그럴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이더리움을 스테이킹하고 싶어도 출금 기능이 없다는 것 때문에 이거 2년이고 3년이고 업데이트 안 되면 어떡하지라고 스테이킹을 주저하던 사람들이 더 많이 스테이킹을 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여기서도 뭐라고 그래요? 기관급들이 이더리움을 스테이킹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라고 얘기를 하죠. 다시 말하지만 지금 리플이 출금 기능이 3월달에 업데이트 되면은 시장이 엄청나게 물량이 풀릴 거기 때문에 이더리움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코인의 코자만 아는 사람들이에요. 인자를 모르는 거야. 코자만 알고. 네, 퀴즈톡 운영사 큐버스랩으로 사업 변경. 퀴즈톡이 큐버스랩으로 변경했네요. 메타버스 활용 본격화한다고 합니다. 퀴즈톡이 아시는 것처럼 그 퀴즈하는 곳이죠. 지식인 같은 것. 저희 방송에서도 예전에 많이 좀 언급을 했던 코인이긴 한데 아직 살아있네요. 메타버스를 활용해가지고 퀴즈 게임 만들려고 그러나? 또 그렇다고 합니다. 예전에 퀴즈라는 게임 아세요? 그 게임 참 재밌게 했는데 퀴즈톡도 약간 그런 식으로 메타버스 해서 진행하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비트코인 투자하면은 세배 수익 17억 편취한 사기 총책 7년 실형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코인 하다 보면요 여기저기서 많이 유혹이 와요. 그리고 내가 코인 할 줄 잘 모르니까 이거를 남한테 맡기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절대. 코인은요 내가 직접 거래소에 들어와갖고 입금하고 내가 사는 거지 누군가가 대신 사준다 누군가 대신 투자해준다. 특히 방송 저 같은 방송하는 유튜버들 얘기 듣고 코인 사고 팔고 하는 사람들은요 돈 절대 못 벌어요. 제가 아무리 뛰어난 유튜버라고 해도요, 제 말 듣고 하면 무조건 다 손해입니다. 왜? 본인의 매매 기준이 없으니까. 내가 24시간 옆에 붙어가지고 투자 트레이딩을 해주는 게 아니라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남의 말 듣고 투자하지 마세요. 돈도 맡기는 거 아닙니다. 자기 코인, 자기 돈은 자기가 지키는 거예요. 네.
친 리플 변호사 SEC 미등록 증권소송서 리플과 합의하지 않을 거. 이 얘기는 계속 나오죠. 예, 게리 겐슬러 SEC가 자존심 때문에 결코 합의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요즘 전체적인 뉴스를 보시면 여러분들 느끼시죠. 지금은 리플이 쫄리는 게 아니라 SEC가 쫄리고 있다. 네, 6개월 이상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 패닉셀 진행 중 바닥 근접 신호다. 네, 제가 그런 얘기도 많이 하죠. 예. 그 강성 홀더가 시장에서 욕하고 나갈 때가 바닥이다. 근데 사실 6개월 비트코인 보유했다고 하면은 장기 투자자라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6개월 정도 비트코인 투자했던 사람들이 현재 비트코인을 팔고 나가고 있다라고, 예, 분석이 됐나 봐요. 예, 그런데 항상 온체인 데이터 분석은 예측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지갑 수라든지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래소에 있는 거는 검출이 안 되거든요. 개인 지갑에 있는 것만 좀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투자자들은 개인 지갑에서 갖고 있는 것보다는 거래소 지갑을 운용을 한다. 그래서 거래소에서 저 데이터를 주지 않는 이상은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낼 수 없다는 것도 여러분들 알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겁니다, 이거. 아까 제가 이게 방송을 할 때 솔라나 관련된 얘기가 있었는데요. 솔라나 일단 이건 나쁜 기사는 아닌데 NFT 거래량이 지금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솔라나가 올라가나요? 일단 솔라나 같은 경우 오늘 그 뉴스가 있었죠. 어떤 뉴스가 있었어요? 솔라나 락업 풀린다. 솔라나 물량 엄청나게 많이 풀린다. 올 전체 규모의 4%가 풀린다. 뭐 얘기하는데요. 다시 말하지만 대부분의 코인들은요, 매달 그리고 주기적으로 언락 물량이 생겨요. 예, 특별한 게 아닙니다. 모든 코인들이 그래요. 거의 몇몇 코인 빼고는 언락 물량이 계속 나옵니다. 예, 그렇게 시장의 물량이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라나만의 문제는 아니다. 예, 어차피 풀리더라도 올라가려면 올라간다. 그래서 솔라나가 오늘, 예, 물량이 많이 풀린다는 소문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답니다. 네. 그리고 하반기에 CPI 마이너스 기록할 수도 있다. CPI가 소비자 물가 지수죠. 예,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 하락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좋은 거 아니에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떨어진다는 소리는 인플레이션이 줄어든다는 소리고 경기 침체도 같이 온다는 소리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 뉴스 때문에 솔라나가 털고 나가는 사람 많았을 거예요. 오늘 아침에 낮에 솔라나 락업 해제 물량 2,130만 개 풀린다고 하면서 이거에, 예, 팔고 나가신 분들 많았을 거예요. 하지만 오히려 시장은 올라간다. 그리고 이런 것들도 얘기 드렸었죠. 후업이 정리해고, 예,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후업에서 정리해고 할 거다라고 기사가 며칠 전에 오피셜처럼 떴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저스틴 선이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 아셔야 될 게 있어요. CPI 있잖아요. 이 CPI가 우리가 맨날 얘기했잖아요. 소비자 물가지수, 인플레이션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현재 미국 물가가 어떻게 되느냐를 비교해 볼 수 있는 건데, 왜 CPI가 그동안 중요했냐면요. 이거는 이걸 갖고 얘기를 합시다. 음, 네, CPI가 중요했던 이유는 금리 때문에. 금리가 올린 이유는 인플레이션을 줄이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을 줄이기 위해서라는, 인플레이션이 내려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금리가 올라갑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금리를 내년에 뭐 5%까지 올린다라고 하죠. 근데 지금 이미 4%예요. 네. 앞으로 올려봐야 1%입니다. 그럼 작년에는 왜 이슈였냐? 작년에 단 몇 달 동안 4%까지 올렸잖아요. 예, 너무 짧은 시간 안에 급등이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많은 이슈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CPI가 잘 나오길 기대한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내년엔 올라가 봤자 1%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중요한 건 뭘까요? 지금부터 중요한 지표는, 예, 지금부터 우리가, 예, 우리가
중요하게 지켜볼 지표는 고용지표입니다. 고용지표. 예, 고용지표를 앞으로 여러분들은 많이 보셔야 돼요. 왜 고용지표를 봐야 되냐? 고용지표는 뭐와 연관돼요? 바로 예? 경기 침체냐 아니냐. 예. 고용지표는 바로 경기 침체냐 아니냐입니다. 지금 금리를 올림으로써 금리가 올라간 금리 올리고 부작용이 봤냐면은 경기 침체예요. 왜 금리가 올라가면 경기 침체가 올까요? 네, 금리가 올라가면 경기 침체가 오는 이유. 네, 이자를 많이 내니까 소비가 줄죠. 소비가 줄면 기업 매출이 줄죠. 기업 매출이 줄면 경기 침체가 오죠. 그래서 금리가 내려가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 연끌해하고 투자하신 분들 작년에 2%대 내시던 금리가 지금 4%, 5%, 6%, 8%까지 올라가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거 되게 재밌어요. 경기 침체를 오는 걸 원할까요? 경기 침체 오는 거를 싫어할까요? 지금 이게 되게 재밌는 거예요, 이게. 투자자들은 경기 침체가 오길 원합니다. 재밌지 않아요? 지금 투자자들은 경기 침체가 오기를 원해요. 왜? 경기 침체가 오면은 금리 인상이 줄어들거든. 왜? 지금 당장 죽겠거든. 지금 당장 이자 내고 뭐하고 나갈 돈이 크니까 지금 당장은 경기 침체가 되든지 뭐든지 간에 일단 나부터 살고 먹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고용이 박살나면은 연준에서 피봇 기대감이 늘어납니다. 기존의 금리 인상 기조가 바뀌고 근데 고용이 좋으면 연준은 뭐라 그래요? 봐 괜찮잖아. 금리 더 올려도 돼. 우리 경제는 튼튼해.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조선모사도 아니고 바보들의 잔치예요, 지금. 경기 침체가 오지 않고 경기가 좋아가지고 시장이 좋아서 시장에 돈이 돌고 돌아가지고 우리가 다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경기 침체가 올 정도로 금리를 올려버리니까 사람들이 경기 침체 돼도 좋으니까 제발 고용 다 박살나가지고 연준이 틀렸다는 게 인정하고 금리 좀 제발 내려줘라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주식 특히 코인 같은 경우는 어떤 지표를 본다라고 한다면은 바로 이 뭐를 보면 된다? 예, 고용 지표를 보면 된다. 예, 지금 고용 지표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재밌죠? 네, 아무튼 오늘 비트코인 관련 뉴스들은 요 정도. 아, 그리고 또 재밌는 뉴스 하나 있더라고요. 예. 업비트가 예, 나폴리 팀의 파트너사가 되었대요. 나폴리 후원하나 봐요. 예. 예, 김민재 선수가 있는 곳에 업비트가 예, 후원하나 봅니다. 스폰하나 봐요. 네, 아무튼 여러분 오늘 그래도 비트코인의 4일째 우리가 믿기 힘들지만 4일째 방금 떴네. 나폴리 두나보아 파트너십. 예, 제가 보여드리자마자. 예, 아무튼 네, 비트코인은 오늘요. 예, 4일째 상승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 물량이 풀린다고 해서 겁을 먹었던 뭐 솔라나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어차피 여러분 끝없는 하락도 없고요. 예, 죽으라는 법도 없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은 예, 끝이라고 할 때 어떻게 보면 그때가 기회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힘드시겠지만 예, 조금만 더 버티고 이겨나시다 보면은 2023년은 지금 시작은 좋습니다. 2022년보다 훨씬 더 무슨 일이 많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오프였습니다.